유화 문화는 유화강의 서쪽 요서 지역에서 발흥했던 선사문화로 통상 홍산 문명으로 불립니다. 유화 문화 유적들은 다린강, 대릉하를 중심으로 내몽골 치펑시와 랴오닝성 차오양시, 푸신시 일대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유적들은 시대에 따라 9,000년 전 소화서 문화를 시작으로 8,000년 전 홍룡화 문화, 7,000년 전 조보구 문화, 6,000년 전 홍산 문화, 5,000년 전 소하연 문화로 명맥이 이어집니다. 호수 퇴적물 분석에 따르면 선사시대의 유화강 유역은 현재보다 2도가량 더 따뜻하고 강수량이 1000mm 정도로 온난 다습했습니다. 당시 이곳은 화렵수와 침엽수의 혼합림이 풍부하고 호수 및 습지가 많아 수렵 채집에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내몽골 동부 지역은 사막화가 진행되기 전으로 초지가 넓게 펼쳐져 있었으며 강 주변 충적지대는 의외로 토지가 비옥해 충분히 농사가 가능했습니다. 요서 지역의 정착 생활은 9,000년 전 소화서 문화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엔산산맥의 장벽 때문에 황하 중류에서 번성했던 페이리강 문화와는 차별화된 독자적 양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소화서 문화의 초기 정착민들은 도라살과 창을 사용해 붉은 사슴과 멧돼지, 오리, 물고기를 사냥하고 야생식물을 채집했습니다. 이들은 땅을 파고 중앙에 화로를 놓는 반지하 움집을 만들어 모래바람과 추위를 견뎌냈으며 원시적인 토우 인물상과 토기를 제작하였죠. 그 다음 8,000년 전 흑룡화 문화에서부터 기장 농사를 짓는 발전된 정착마을이 등장했습니다. 18평 정도의 움집들이 길이 700m의 커다란 원형 해자 안에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마을 중심부에는 대형 공공건물이 위치합니다. 체계적인 가옥 배치와 해자의 조성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계획을 토대로 마을이 만들어졌음을 시사합니다. 흑룡화 주민들은 퇴지를 가축화했고 사람과 퇴지를 함께 합장하는 특이한 장례 절차를 가졌습니다. 마을 무덤에서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옥 장신구 150점이 출토되었으며 독자적이고 수준 높은 농경 문화가 동북아시아에서 꽃피기 시작했음을 알려줍니다. 옥 장신구 대부분은 옥결로 불리는 옥 귀고리로 정밀한 연마 천공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천공 기술은 놀랍게도 치아 시술에도 활용되었죠. 옥결은 요동반도 슈엔은에서 산출되는 수화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에 원거리 교류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제작된 옥 장신구는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을 것입니다. 흑룡화 문화의 옥 제작 기술과 종교 문화적 상징성은 이후 홍산 문화가 발전하는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흑룡화 유적의 후기 지층에서는 사실적 묘사가 인상적인 남성 테라코타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상투 모양 헤어스타일은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보이며 입을 벌린 모습은 재래의식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푸신시 근교의 사회 유적은 흑룡화 유적과 연대가 거의 비슷하여 흑룡화 사회 문화로 묶어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 유적에서도 해자로 둘러싸인 100여 채의 움집 마을이 확인되며 마을 중심부에는 돌을 쌓아 만든 20m 용 모양 조형물이 발견됩니다. 일부 중국학자들은 사회 유적을 최초의 용 숭배 발상지라고 믿고 있죠. 이외에도 60여 점의 옥 장식품 및 농경의 증거인 갈판과 갈돌이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7,000년 전 조보구 문화는 흑룡화 문화와 홍산 문화를 연결하는 중간 단계에 해당합니다. 조보구 마을은 흑룡화보다 2배 이상 규모가 커졌으며 석기 도구와 토기 또한 정교하고 다양해졌습니다. 넓은 목과 볼록한 배를 가진 재래용 술병에는 용과 봉황, 사슴, 멧돼지가 얽혀있는 예술적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봉황처럼 보이는 토기형 장과 점토로 만든 소형 인간 조각상도 함께 출토되며 전문화된 수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죠. 내몽골 치펑시의 홍산 유적은 1908년 인류학자 토리 류조가 홍산촌에서 독특한 양식의 옥기와 젓갈색 도기를 발견하고 학계에 소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홍산에서 발견된 C자형 옥룡은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 중 하나입니다. 옥룡은 25cm 1kg 정도로 상당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장식품이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하늘과 인간의 매개자인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제례도구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홍산도기는 조보구 문화와 비교해 정제된 점토로 고온에서 소성하여 두께가 얇으면서도 더 균일하고 단단합니다. 흑색과 적색, 자색 안료가 칠해진 다양한 무늬의 채색 장식은 홍산도기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외부 표면은 붉게 광택 처리되었습니다. 홍산문화 시대에 속하는 유적들은 홍산 외에도 우아량, 동산취, 후투구, 마한차오산 등 500곳 이상으로 매우 많습니다. 홍산문화에서 일상생활을 위한 주거지는 주로 평탄한 저지대에 위치하는 반면 종교 제사 의식의 중심지는 높은 구릉지대에 위치하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특징이 발견됩니다. 다림강 상류, 언덕 위에 위치한 우아량은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범지역적 종교 제2중심지입니다. gö베클리 테페처럼 우아량 또한 주거지가 아니라 종교 의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피라미드형 제단과 지배층의 대형 속죄 무덤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단은 돌과 흙을 층층이 쌓아 만든 적층 구조로 상단은 사각형 또는 원형 형태를 이루며 중심부 화로에서는 불에 탄 재물과 동물뼈, 도기 파편 등이 발견됩니다. 제단 경계에는 색을 칠한 수백 개의 원통형 도기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용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장식품으로 생각됩니다. 5m가량의 직사각형 속죄 무덤은 지배계급인 제사장의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적 계층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여신사원으로 불리는 십자형 제단에서는 눈에 옥이 박혀있는 여성의 점토 안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강력한 눈을 통해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려 했던 고대인의 믿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이 20cm의 옥 펜던트는 구름을 몰고 비를 내리는 신성한 용을 형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농경사회에서 생존과 직결된 비를 내리게 하는 제사장의 주술적 힘을 상징했을 것입니다. 돼지머리에 용의 몸통을 결합한 듯한 돼지용으로 불리는 C자형 옥기는 홍산문화 전역에서 자주 출토되는 대표 유물입니다. 선사시대 돼지는 가장 중요한 사육동물로 주군이와 함께 매장되거나 제사의식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돼지용의 형태와 상징성은 천년 후 상나라 시대의 용 펜던트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계승되죠. 흥미롭게도 돼지용의 환영 구조는 영지주의의 상징인 우로보로스를 연상시키며 가장 오래된 우로보로스 도상은 투탕카멘의 석관 덮개 장식에서 발견됩니다. 돼지용 또한 동일하게 생명력과 순환, 영원성을 추구하는 고대인의 믿음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놀라운 상상력과 세공 기술력이 돋보이는 홍산 문화의 반인반수 조각상들은 강력한 주술적 힘을 추구하는 부적 장신구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우아랭 유적에서는 나체 여성 토우를 비롯해 머리빗 형태의 정교한 옥 장식품과 신성한 동물 조각상, 제식 도구들이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홍산 문화가 대형 종교 구조물과 옥기를 중심으로 한 종교 계급적 권위가 강조된 반면 동시대 황하유역의 양사오 문화와 다운코우 초기 문화는 비교적 평등한 공동체 안에서 실용적 생활도구와 채색 도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비록 각 문화의 성격은 상이했지만 기장농업과 돼지 사육이라는 공통적 기반 위에서 발전했으며 세 문화 모두 중국 문명 형성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8000년 전 홍룡한 문화에서 시작된 옥기 문화는 6000년 전 홍산 문화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같은 시기 멀리 양쯔강 유역의 다시 문화와 마자방 문화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강원도 문합리에서 7000년 전 옥기고리 한 쌍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일제기 홍룡화 문화 때부터 요서 지역과 한반도 간에 밀접한 문화교류가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홍산 문화는 홀로세 중기의 온난 다습한 기후 덕분에 기장 농경과 돼지 사육을 바탕으로 크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000년 전부터 시작된 급격한 사막화와 수자원의 고갈은
농경 정착 생활을 위협하며 문화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물과 생존을 찾아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홍산 문화는 쇠퇴하였죠. 대신 요하강과 훈강 사이에 위치한 소하현 유역에서 5천년 전 소하현 문화가 새롭게 번성했습니다. 최근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중국 학자들은 옥기 문화와 용숭배가 시작된 홍산 문화를 중국 문명의 근원으로 강조하며 중화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에 맞서 일부 국내 역사학자들은 홍산 문화를 고조선 이전의 직계문화로 단정지으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흑룡화 토기는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와 유사하고 홍산 문화의 돌무덤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돌무덤으로 계승되었으며 우아량의 곰뼈 부장품은 단군시나 곰 토템의 원료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홍산 문화가 부흥했던 요서 지역은 고조선 영역과 비교했을 때 비파형 동gon 분포와 일정 부분 겹치지만 고인돌과 미송리식 토기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고조선의 성립 시기는 청동기 유물이 출토되는 대략 3000년 전으로 추정되며 이는 홍산 문화와 최소 2000년 이상 시간적 단절이 존재하여 직접적 연계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도 홍산 문화 유물과 고조선 유물은 유사한 면을 찾기 어려워 보이죠. 또한 한반도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와 고조선의 민무늬 토기는 홍산 문화의 적색 토기와는 제작 기법 형태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갖습니다. 최근 유전체 연구에 따르면 홍산 문화 집단은 Y염색체 하플로그룹 N온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현대 한국인은 O2 40%와 O1 B2 30%, C2 15%가 대부분으로 유전적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지리적으로 홍산 문화가 고조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고조선 이전의 직계 문화로 단정 짓기에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죠. 중국 정부가 홍산 문화를 고대 한족의 문명으로 결론짓고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것에 경계해야 하며 홍산 문화와 고조선의 관계 역시 민족주의적 관점보다는 학문적 근거에 기반하여 깊이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